영혼들은 원래 다양해요. 원래 안 겹쳐요. 근데 지구 시대에서 다양성의 시대가 왔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 인간은 다양함에 익숙하지 않고 다양한 거는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고 낯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우리 영혼들은 다양했고 그 베이비 영혼들이 모인 지구에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하나로 간다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 원래 다양했는데 그 원래 다양한 걸 이 지구의 사람들이 지금 수준에서 이제 살짝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더 많은 경쟁력이 생겨요. 경쟁력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똑같은 기준에서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 엄청 특별해서 대체를 할 수 없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천재가 되지도 못하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갖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최고가 되어야지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셨다면 그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셨다면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셨다면 아시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천재여서 완벽해서 이 시장의 룰을 다 알고 있어서 뭔가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허탈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다 갖춰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 사람들처럼 성과를 내려면 나는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난 자격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거나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허탈하거나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아무 대책 없었잖아. 심지어 1세대로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몰랐는데 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3세대, 4세대부터는 노려서 된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장에서 A급, S급들은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얻어 걸려서 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기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딱히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애매한 그리고 이 시장에 세대가 흐름이 생기면 1세대에 먹혔던 전략이 2세대에는 안 먹혀요. 그나마 최근 세대인 사람들이 어떤 전략으로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다 천재여서 다 부지런해서 다 똑똑해서 다 알고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깊이 알아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났나 보다. 와 어쩜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돈을 벌지? 난 뭐지? 나 정말 한심하다. 죽고 싶다. 너무 속상하다. 박탈감 느낀다. 박탈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사석에서 술 한잔 기울이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자기의 이런 이미지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기하면 똑같이 밥 먹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지루함도 느끼고 남들 눈치도 보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뤄냈단 말이지. 어떤 한 부분에서 특출났거나 몇 가지 부분이 운 좋게 맞아들어가서 그런 성과를 얻어낸 거지 모든 면에서 멘탈도 갖춰지고 부지런도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알고서 그 전략을 실행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렇게 완벽하게 다 갖춰서 잘 된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세상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고 천재여서 잘 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의 니즈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내공도 쌓아야 될 것 같고 타겟팅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겠지만 그걸 다 갖춰서 되는 건 아니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 갖추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또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려면 많은 걸 갖추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허들을 좀 일단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성공할 한 걸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저 사람들 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된 거래. 근데 그런 분야가 수없이 많대. 그럼 난 이 중에서 뭘 고를까? 그때부터는 다양성이라는 게 꽤 달가운 일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된 분들 보면은 무조건 들이대고 무조건 오픈하고 무조건 뭔가를 했는데 그중에 얻어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말하면은 그냥 일단 해보세요. 해보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무조건 해서 안 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그 최소한의 공부가 끝나면 어차피 아마추어로서 다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이대야 돼. 시장에. 팝니다, 팝니다 이러면서 돗자리 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싹싹 긁어 모아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심의 역작이라고 생각을 한 것들을 사람들은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떠리로 팔려고 내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데 많이 찾아보고 많이 두드려보고 많이 시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뭐에 재능이 있고 뭐에 경쟁력이 있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해요. 상대적인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상대적인 거여서 보여주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희소성이 있는 만큼 열광을 한다면 꺼내보지 않으면 이게 희소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모방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모방 심리에 빠지게 돼요. 이 모방 심리는 또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에 받았던 학습의 영향이 또 많이 끼칩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답을 추구해왔고 하나의 정답을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외워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 점수대로 순위가 매겨지고 기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성공에도 행복에도 성장에도 자아실현에도 하나의 정해진 루트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만 그럴 거야, 어쩌면 그럴 거야 라는 이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요. 분명히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대로 각자의 성취를 해낸 사람들이 다양하고 스스로도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습관적으로 의존 욕구, 인정 욕구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함정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요 방식대로 성공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또는 너가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갔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남들이 좀 닦아놓은 길을 가야지 안전하지 않을까? 너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 책임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그 나약한 목소리가 나한테 남들이 좀 해봤던 거 해봐. 남들이 증명시켜 보인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길을 가봐.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모방을 살살 유혹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이 어쨌든 화려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요. 또는 그 사람들의 팬이거나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돈 얼마나 버세요? 그런 결과들이 너무 화려한지라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현혹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근데 저런 성공을 얻으려면 저 사람의 방식대로 가야지 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문제는 하나의 자기만의 목표를 만들 요 깜냥이 안 되고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목표에 눈이 돌아가고 그 사람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으려고 하니 그 사람의 방식마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 또 안 됐을 때 내가 누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니까 목표도 수단도 다 베껴버리는 거야. 책임지기 두려우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이 다양성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서도 안정성에 훨씬 매료가 되는 거예요. 보장받은, 확실한, 누군가 이미 간, 안정적인. 내가 노력하면 고지고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모방 심리는 또 어떻게 선별을 잘 해내고 잘 이제 패스를 해야 되냐면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같은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가치관, 멘탈, 그 사람의 전략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애초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목표를 타인과 똑같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다양성의 시대에서는 심지어 무엇을 이룰지도 되게 다양하고 무궁무진해요. 어떻게든 수익만 발생시키면 그게 바로 직업이라고.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즐거움을 줬거나 아니면 어떤 자본의 이 니즈를 채워줬다던가 이런 이해관계 중에서 딱 하나만 잘 건드려도 나는 수익을 창출하고 직업을 만들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세상에는 수많은 방식으로 성공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된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답습을 하는 걸요. 어느 정도는 솎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 대한 불확신이라던가 불안은 사라져요. "불안해요. 제가 이거 다양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요. 제가 먹힐까요? 잘 될까요?" 불안한 걸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내려놔져요. 제가 때로 감정은 신호등처럼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불안이라는 건 "너 지금 준비가 덜 됐어. 너 그렇게 하다간 잘못될걸." 이라는 직감이기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습관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비책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현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100%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그래서 약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불안이 너무 크다면, 너무 자주 든다면 그거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몰라서 또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분야의 핵심 정보들을 내가 몰라서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오히려 아는 것들은 무섭진 않거든요. 긴장이 되지. 근데 여러분들 눈 가리고 지금 명동 거리 한복판 거닐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움직여요. 근데 눈 가린 거 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은 때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를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래서 도전을 못 하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모방하게 된다면, 모방 심리에 자꾸 휘둘린다면, 이런 식으로 아는 것들을 늘려나가고 자기에 대한 신의를 쌓아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모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정답이 하나고 세상의 가치관도 하나로 정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옳고 그른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을 수 있는데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기 개발 관련 영상,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잘 한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열정이 제일 대단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성실함이 대단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버티는 힘이 대단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성공했다 그러고 사방팔방에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신념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것들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고 그것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확실한 거는 사람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데 진짜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든가 우선순위라는 거는 누구든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서로한테는 정답일 거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고 그건 각자한테 있어서는 단 하나뿐인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고 혼란할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지 않은 상태라면 뭔가 이룬 사람들의 것은 더 쉽게 휘둘린다는 거. 그러면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판단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외부의 인풋을 받아서 이 안에서 배치가 끝난 다음에 이 배치 그대로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러면 행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공이란 이런 것입니다. 꿈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걸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성공이란 이런 의미가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 전 성공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 발명가가 전 성공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성공을 혁신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공을 보편적인 것이고 다수들한테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공이 시대의 흐름과 걸맞는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공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공이 가장 고전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에 절대적으로 휘둘리거나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베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답습하는 게 목표나 수단을 답습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가치관을 그대로 뺏겨버리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욕구와 내 선호도와는 다르게 진짜로 그게 내 꿈이라고 착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가치관은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렇기에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수만 갈래의 길과 수만 갈래의 해답이 있고 수만 갈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고르거나 새롭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난 재능이 없고 끈기도 없고 이룬 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는 분명히 내 역할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과 얼추 비슷하고 똑같은 모방하는 사람 축에 나는 무조건 들겠지? 이것도 하나의 선입견이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다양성을 구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멘탈이 뭔가 튼튼하다던가 사람들의 니즈를 잘 읽었다던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했다던가 공부를 했다던가 재능이 있다던가 끈기가 있다던가 그래서가 아니라 얻어 걸렸을 수 있고 이런 수많은 자질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다양성으로 승부 본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게 믿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믿겨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세상엔 정말 수만 가지의 길들이 있는데 나 역시 그 수만 가지의 다양성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이런 인지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같아질 필요는 없어요.